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수많은 수험생들이 정보 처리 실기를 준비하면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의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습 보기에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첫 번째로 진행해 드리고는 있지만 나머지 과목도 여러분들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개념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개념이 잡히면서 오히려 문제 풀기는 수월한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기출문제 경향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셔서 데이터베이스 30점 만점에 적어도 실수로 하나 정도 틀린다고 봤을 때 24점 이상은 획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시작할 텐데,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이해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배점이 높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오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번 시간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 개요와 이해 부분은 다음 시간 제2강부터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전략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의 30점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또 실무적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널리 활용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화면 보면서 하나 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궁극적인 학습 내용은요, 데이터베이스의 시험 진행 방식과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자, 수업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30점을 맞을 수 있는 어떤 전략도 한번 짜보고요. 그리고 다시 정보처리 실기시험에 합격하려면 몇 점이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이잖아요. 그 60점 이상을 어떻게 획득해서 또 나만의 어떤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의논해 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역시 데이터베이스 시험 방식을 이해해야 되고요. 자, 기출문제, 실제 출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알고리즘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컴퓨터입니다. 그죠? 컴퓨터는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컴퓨터가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그 인간이 창조한 그 기계이긴 하지만 컴퓨터가 우리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어떤 것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죠. 우리 주위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역시나 컴퓨터의 그 기능을 그 전화기에 추가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됐어요. 사실 그 조금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오랜 옛날,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 돌아갔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전화번호 한 20개, 최소한 20개에서 많게는 한 100여 개까지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죠? 핸드폰이 없었고, 뭐, 삐삐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나와 친근한 뭐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의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공중전화라든지 집전화를 통해 갖고 전화를 직접 눌러서 아니면 돌려서 이렇게 전화를 했던, 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핸드폰 개발이 점점점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오늘날 스마트폰 형태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전화번호를 전부 다 이제 전화기에다가 메모를 시켜놓고, 심지어 내가 오늘 일어난 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이런 것까지도 그 스마트폰에 메모장에다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시대가 벌써 와버렸는데, 자, 그런 시대가 오면서 우리에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나쁜 현상인지, 그건 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어떤 부분이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그런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었는데, 오늘날은 컴퓨터라는 기계 속에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두고,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겠죠. 한 예를 들면요, 국비 지원 과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국비 지원 과정. 그러니까 오프라인 학원을 예를 드는 거죠.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한 건 아니고요. 주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그 학생이 국비로 수업을 받게 되면, 학원에 와서 항상 출석 체크를 합니다. 물론 전자식으로 출석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기로 직접 사인을 해서 출석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석률이 80% 이상이 돼야 국비 과정에서 이제 환급이 된다는 얘기겠죠. 환급이 되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쪽 학원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못 올 것 같은데 오늘 빠지면 환급을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학원 측에서도 그 학생이 되게 이제 열심히 다녔고 사정에 의해서 결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결석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해외 여행을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3박 4일로 가는데 공휴일하고 끼어서 하루가 결석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고, 출석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출석을 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관리하는 청에서, 노동부에서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1년간 수업이 정지가 되고, 그 학원은 또 1년간 그 과정을 수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정지를 먹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까요? 그죠? 누가 이렇게 일렀을까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된 계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모든 우리나라의 전산 시스템에 이제 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출입국 사무소의 전산 시스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국비로 수업을 하겠다 해서 전산에 등록됐는데, 어느 특정한 날에 출입국 사무소 관리 전산 시스템을 돌려보니까 그분이 해외여행을 갔던 날인 거야. 근데 출석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그 학원하고 그 학생하고 난리가 났던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는 내가 하는 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 컴퓨터라는 기계 속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몇 개의 사이트에 이제 회원가입이 돼 있으시잖아요. 물론 강의를 듣고 있는 저희 사이트에도 여러분은 회원가입이 돼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원들을 모두 이제 컴퓨터에서 관리하고 처리하고, 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환불 처리도 해야 되고, 또 배송이 늦으면 또 배송 늦다는 어떤 통보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의 녹색창 있죠. 녹색창 사이트의 회원 가입 수는 중복 회원을 포함해서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인구 거의 대부분이 녹색창에 회원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많은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본사에, 그죠? 본사의 자료에 주 컴퓨터에 들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 얘기인데, 그런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정보처리 실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도, 알고리즘 시작할 때도 OT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의 역사가 40년이 넘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기사로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로서 컴퓨터에 관련된 이런 모든 전산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된다는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많은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사람이 정보처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르고는 정보처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알고리즘만큼 30점 분량의 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넣어 놓은 거란 거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내가 왜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실기시험을 공부하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데이터베이스를 쳐야 하는가, 정보처리 실기에서 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가, 그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내가 이 공부를 하려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이놈이, 그죠?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컴퓨터에게 그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 사람이, 우리 정보처리 기사 산업 기사가 이 사람한테, 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알고리즘이었고 절차였고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은 뭐야?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 컴퓨터의 사고방식과 컴퓨터의 생각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수많은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어떤 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보다는 그나마 좀 부담이 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여러분 필기를 다들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필기 공부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배웠었죠. 다 까먹었다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부터 하나 둘씩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것은, 알고리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도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을 해서 6개의 테마로 만들었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도 제가 6개의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무결성, 모델링, 정규화, 그리고 SQL, 그리고 DBMS, 그리고 응용 데이터베이스까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응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자, 실제 최근 그 기출문제에서도 이 응용 부분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과거 기출문제나 또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SQL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DBMS 쪽에서도 기사에서 충분히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무결성, 모델링, 정규화, 이 부분은 단독으로 출제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결성 부분 하나만 갖고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그 문제의 규모가 너무 작아지고, 모델링 하나만 갖고 출제를 하려니까 무결성과 정규화가 연관이 되고, 정규화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항상 무결성, 모델링, 정규화 이 3개의 테마가 묶어서 한 번에 출제가 되고요. 또는 SQL이 단독으로 출제가 되거나 DBMS 쪽 그리고 응용에서 단독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기출문제 하나를 분석해 볼 건데요.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시험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이번 시간에 익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기출문제가 무결성, 모델링, 정규화가 3개가 동시에 묶어서 하나의 예로 만들어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를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말이 막 더듬어집니다. 그죠? 자, 워드 프로세서 작성한 문서는 왜 워드 프로세서 작성했냐면, 이 PPT 화면에서는 그 많은 지문을 다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강의실에서 교환을 다운받으시면 이 파일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아마 PDF 파일로 돼 있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라요. 자, 지문이 워낙 길고 많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알고리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정보처리 실기에서는 문제 유출이 안 됩니다. 그죠? 공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학생들의 어떤 기억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는 기억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문제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실제 기출문제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였는데 2012년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기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모든 문제에서 이제 1번 동그라미 1번 안에다가 뭐 집어넣어라, 동그라미 2번 안에다가 뭐 넣어라, 3번 안에다가 4번, 5번에 갈로를 넣어주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본격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읽어보시면 되는데, 실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알고리즘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문제 분석을 위해서
빨간 펜, 파란 펜, 이렇게 색깔 펜 좀 들고요. 또는 형광펜 들고 문제에 직접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시험장에 앉아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따가 문제 분석하는 요령도 제가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조금 내려서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가칭 주식회사 좋은캠프는 자, 어떤 자재 관리를 위해서 자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자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귀하가 속한 귀하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를 합격하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기사가 되시는 거고 또 실제 업무에 투입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게 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속한 기사 친구라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였다는 얘기죠. 자, 문제 분석 들어갑니까? 대부분 문제는 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주식회사 좋은캠프라는 회사가 그 회사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컴퓨터에 자료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뭐 업체에다가 이런 전문적인 업체에다 의뢰를 해야 되겠죠. 어느 회사에다가 기사친구라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친구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인 당신이, 그쵸? 여러분이 자재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귀하는 부품의 거래 이력인 주문 릴레이션을 설계하고 여기서 말하는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표입니다. 표,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대충은 배웠기 때문에 뭐 개념은 대충 아실 겁니다. 이 주문이라는 큰 테이블에 지금 데이터는요. 이 회사의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한 10개 정도의 데이터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 뭐 녹색창의 회사라고 생각합시다. 이 데이터가 몇 개가 있어요? 4천만 개. 엄청나죠? 그 4천만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데 이 부분을 가만히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서 이 회사에 와서 이 부분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안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서 이 안에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인 건지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읽어볼게요. 전부 다 읽어볼 시간은 없고 또 화면도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프린트 하신 부분 있죠? 프린트 하신 부분 보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위 주문 테이블 릴레이션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위의 주문 릴레이션은 원하지 않는 데이터 손실을 유발하거나 그리고 주어진 사실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복으로 인하여 많은 데이터 인스턴스에 똑같은 변경을 적용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납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인스턴스는 뭐고 릴레이션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강의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배워갈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기출문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을 짝짝 쳐가면서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문제가 어디쯤에 나오는지 계속 읽어볼 텐데 사실 시간이 조금 허락한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도 대충 읽고 지나갈까봐 꼼꼼하게 줄치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중간 지점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으로 표기한다. 뭐가? 이 항상 속성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y는 x의 함수적 종속이라 하고 괄호로 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여러분이 충실히 공부하신 부분은 함수적 종속이란 말이 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첫 시간이니까. 뒤에 가면 다 배우게 된다는 얘기겠죠. 2강, 3강 가서. 그러면 함수적 종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다? 함수 종속 관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면 1번 답이 뭔지는 파악이 되는 거겠죠. 자, 문제 분석할 때 1번 답 여기서는 모르겠어. 근데 문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함수적 종속은 동그라미 1번에서 x는 결정자로 나타내고 y는 종속자를 나타낸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앞부분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야.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이 동그라미 1번에서는 내가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 근데 동그라미 1번이 여기 또 나오잖아. 이 동그라미 1번의 주위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 답을 알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전체 지문에서 갈로가 동그라미 1번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갈로 동그라미 1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이쪽 문장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지 못했다면 다른 쪽 동그라미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문제를 읽는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전체가 이제 아까 테마별로 보여드렸지만 그 부분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0점에 해당되는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이 있죠. 참 난감합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실제 뭐 A라는 회사, 뭐 경영에 관련된 회사, 뭐 쇼핑몰에 관련된 회사, 또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양말 공장에 대한 회사, 수많은 우리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가 처리되겠죠. 그러면 기업마다 처리되는 업무의 어떤 과정, 업무의 프로세스, 흐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범위를 다 알려드리기에는 업무 프로세스는 진짜 가능 불가능? 그죠? 물론 업무 프로세스 강의에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그나마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잘 살펴가면서 여기 보면 동그라미 2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그죠?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 부분을 전체를 보면서 어느 한 부분에서 답을 모르겠더라 하더라도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이 부분에서 답이 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계속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표 안에서 어떤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이미 그 재응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험을 한번 쳐보셨고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한번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아, 이때 문제 좀 쉽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동그라미 3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자,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니까 또 릴레이션 표가 이렇게 3개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정규화 쪽을 묻는 것 같아요. 정규화 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무결성이어서 정규화까지 이어지니까 정규화 쪽으로 이 부분에서 묻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5번까지 진행되면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결국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떤 그 A라는 기업에서 전산 시스템 자체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전문 프로그램 업체인 이 B라는 업체가 A라는 업체에 투입이 돼서 여러분 같은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이 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과정을 글로서 쭉 그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용어나 방법 이런 것들을 괄호 안에 묶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고요. 쭉 내려오면 답항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답항보기가 나오면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 답항 역시 40개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답을 이 중에서 찾아서 마킹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는 이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문제 분석. 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이어서 문제 분석을 제가 아주 색깔펜으로 빡빡하게 좀 칠해놨습니다. 보세요. 자, 분석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까 위에랑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단어들. 자, 릴레이션이라는 단어 처음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첫 번째 강의를 듣는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여러 개 듣고 난 다음에 또 다 듣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를 또 동그라미 치거나 체크를 해놓고요. 또 아는 단어는 만약에 릴레이션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릴레이션에 줄쳐놓고 릴레이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 옆에다가 막 메모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 분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란색, 빨간색, 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게 보면 뭐 속성이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기본키, 그리고 복합키 이런 용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무결성 위에서 사용되는 우리 테마별로 공부하는 무결성 부분에서 이런 용어들이 다 사용되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 이 내용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속성이 뭔지, 기본키가 뭔지, 복합키가 뭔지. 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분석 계속 진행하면서 이 표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기본 키 부분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 표에 이렇게 보면 이 표까지 제가 그리면서 오탄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문 번호와 부품 번호 밑에 이렇게 밑줄이 꺼여져 있죠. 밑줄이. 그리고 거래처 코드, 거래 지역, 부품 가격 이 부분에는 밑줄이 없잖아요. 아, 밑줄을 끄어놨을 때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밑줄 그어있는 이 두 개는 기본키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 기본키가 도대체 뭔지 그죠? 다음 시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표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이 좀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쭉 내려오니까 또 역시나 노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막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릴레이션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 릴레이션에 이 테이블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중복으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 인스턴스에 똑같이 변경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문 번호가 1607인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이 말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지역이 대구 내용이 유실된다는 내용하고 삭제란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수정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죠? 또 변경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함수적 종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서 분석해 보니까 아,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죠? 도대체 이게 뭐야? 어려울 것 같아. 삭제, 변경, 수정, 그리고 완전 함수 종속. 뭐야? 함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함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떤 종속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뒷부분에 또 정규화 강의에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색깔펜으로 문제를 분석해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계속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내려오니까 이제 자, 정답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대충 한번 보세요. 함수적 종속 보니까 X는 결정자를 나타내고 Y는 종속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X 화살표 Y, X가 결정하면서 명령을 내리면 Y는 종속자로서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X 화살표 Y로 나타낸다. 1번 답이 X 화살표 Y라는 얘기예요. 그죠?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내용을 또 읽어보니까 뭐 릴레이션, 뭐 삽입, 삭제, 변경할 때 2번 답은 anomaly라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이상현상이라고 하죠. 그 이상현상이 답이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상현상이란 말 anomaly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3번, 4번 답입니까? 3번, 4번 답에 가면 부분함수적 종속. 아까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부분함수적 종속, 이런 말이 이제 정답으로 처리가 되고, 자,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4번 답쯤에 오니까 ENF라고 나오죠. ENF. ENF는 제2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1정규형을 1NF, 제2정규형을 ENF, 제3정규형, 제4정규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ENF가 제2정규형이 정답인데, 답항 보기에 보니까 내가 이 답을 ENF라고 생각했는데, 2NF라고 생각했는데, 답항 보기에 보니까 2NF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말로. 제2정규형.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다는 이거. 아까 3번 문제였나? 답이 뭐야? anomaly였죠? 근데 이것도 지난번 시험 쳤을 때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이상현상이라고만 공부하고 간 거야. 근데 갈란의 답이 무조건 이상현상이 답이어야 되는데, 답항이 이상현상이 없는 거야. 뭐가 있었다? anomaly. 영어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한글로 표현하는 거와 영어로 표현하는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상현상으로 제가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그 한글로만 기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문으로도 같이 알아달라는 거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산 영어 시험도 치셔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하고요. 내려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이행함수적 종속이란 말 나오네요. 그래서 함수적 종속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함수 종속이란 말 역시 정규화 시간에 역시 또 자세히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좀 쉬운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는 선생님 문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재응시자 입장에서 한 번쯤 공부하신 분들은 와, 이 문제 진짜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최근 들어서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테마별로 공부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SQL 문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응용 테마에서 나오게 되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수업 시간에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분석을 대충 다 보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답항 보기를 찾아보면 정답은 이제 부분함수 종속 부분과, 그리고 제2종규형 ENF, 그리고 anomaly, X 화살표 Y, 그리고 이행함수 종속, 이렇게 정답을 찾아서 OMR 카드에 정확하게 마킹을 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 풀이가 되시겠죠. 자, 워드 프로세스 화면을 좀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플랜을 한번 짜볼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여러분 플랜이, 자, 어떻게 됩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습니까? 오리엔테이션 강의, 제 응시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리즘이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강의에 너무 목을 메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알고리즘 강의를 최대한 줄여서, 그죠? 뭐 타 사이트에서 강의 수가 뭐 30개, 뭐 40개 이렇게 가는데 저는 본강을 딱 20개로 압축시켰어요. 20개의 강의. 그 20개의 강의만 들으면 알고리즘은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알고리즘 시간을 조금 이렇게 줄이면 안 되지만, 알고리즘 시간을 이만큼 사용을 했다면 데이터베이스 공부 시간도 이만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은 나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불합격 하시는 분, 60점, 100점 만점에 60점 합격인데 정말 알고리즘만 몰입하시는 거예요. 그죠? 만점 받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개라도 더 맞았다면 이런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A타입 이분은 좀 이렇게 그 컴퓨터랑 좀 거리가 아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완전 비전공자이신데 이쪽에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하셨는데, 이쪽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이쪽 전체를 만점 받기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알고리즘은 힘드시더라도 데이터베이스만큼은 그래도 3개 이상은 맞아서 18점 이상은 획득을 해 주셔야 합격권에 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는 목표는 이겁니다. 60점 이상이 합격이긴 하지만,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고득점 합격입니다. 적어도 70점에서 80점 이상을 맞고 합격하는 거. 그죠? 알고리즘 만점 다 맞는 걸로 목표를 합니다. 20개의 강의를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지만 충분히 20개의 강의를 소화한다면 만점을 충분히 맞으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 좀 어렵게 나오면 사실 그 실수로 1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1개 틀리면 24점입니다. 24점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셔서 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각각 5문제 나오는데 3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는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그 독해 문제라 그래야 되나? 지문 문제입니다. 그 지문을 열심히 읽어주시면 앞뒤 문장에 의해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는 쉽게 나와요. 나머지 2개는 어렵지만.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서 꼭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플랜을 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알고리즘 30%입니다. 그죠? 30점. 데이터베이스도 30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전체 시간을 알고리즘은 난 10시간 공부하겠다라고 목표 잡으셨으면 데이터베이스는 적어도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공부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전체 여러분 공부 시간에 10%는 활용해서 공부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2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이해를 통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 자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전부 다 녹색창 회원들, 여러분 다 녹색창 회원들이죠. 또 기사친구 회원들이시고, 이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기술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이 기사친구 이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한테 똑같은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서버 과부하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이 기술팀에서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험시간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 밤샘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그죠? 그만큼 여러분한테 노력을 해드리고 저 조대우 역시나 여러분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셔서 반드시 합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2강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었으니까 오리엔테이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셔서 위너스 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